오늘은 뭐든지 물어봐 코너입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 노무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 알려드리는 1부에 이어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실 노무사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심예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노무사입니다. 1부에 이어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미화가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추억 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 자신을 너무 과대 해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우려스럽기는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그 스톱워치를 썼었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실 공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매일매일 이제 공부 시간을 좀 쟀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책상에 앉았을 때 누르고 이제 일어날 때 떼고 했을 때 한 8시간 정도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진짜 많이 했다. 이날은 진짜 나 공부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날은 한 12시간, 13시간이 나온 날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매일같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가 나온 날도 있었다. 근데 또 이게 아예 공부를 안 한 날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진짜 공부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접은 날도 있고 진짜 오늘은 공부가 너무 안 된다 해서 한 3, 4시간밖에 못한 적도 있어요. 편차가 크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한 7, 8시간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심재훈 노무사님처럼 스톱워치를 사용했어요. 근데 많이들 하시거든요. 순 공부 시간이라고 하죠. 순공 시간. 네. 그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조금 그 강박증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쿨하게 딱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이게 잘 안 돼서 쉬는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일주일에 한 하루는 이제 초반에 공부할 때는 하루 정도는 쉬는 날 정해놓고 뒤로 갈수록 이제 반나절 이렇게 쉬었는데 저도 공부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저도 많이 나오면은 11시간 반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쉬지 않고 했다. 조금씩 미련이 남아서 오늘 쉬면 내일 뛰어야 된다. 아 진짜 힘들게 공부하셨네요. 혹시 이거 슬럼프 온 적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요? 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슬럼프? 그냥 저는 슬럼프가 오면은 슬럼프가 오는 대로 그냥 받아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부가 어차피 매일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라일체의 경지가 되는 순간이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경험이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도서관에 갔는데 그날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마치는 시간이 11시였는데 제가 저녁 먹고 들어와서 그 마치는 11시가 됐는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 그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걸레질을 하다 제 의자를 치는 걸 딱 되는 순간 아 이게 도서관이 끝났구나라는 걸 깨달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공부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드라마에 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약간 아니에요, 그런 적이 한 번 죄송합니다. 있었다. 그런 날이 있고 이제 그런 날들이 슬럼프에 걸렸던 날들을 약간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날에서 약간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약간 공부를 해가시는 게 어차피 내가 좀 잘 되는 날도 있으니까 안 되는 날에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은 슬럼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험생분들이 하면 아시겠지만 울면서 공부했다. 눈물이 나도 엎드려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다시 공부했다.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했거든요. 좀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정답은 없다. 근데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많이 들으시는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이 1타 강사가 되신대.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분을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래도 평균치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독특한 방법을 고르진 않고 남들 다 듣는 강사분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장 이제 메이저라고 불리는 어떤 가장 수강생을 많이 보유하신 강사분들을 따라서 들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영희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도 있고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저는 남들이 다 쓰는 걸 못 쓰는 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수강생들이 듣는 강사분들 수업을 들으면 대다수는 그거 쓰겠죠. 네, 만약에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가르친 주제는 다 잘 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강사분 거를 들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이 출제됐는데 제대로 못 썼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타격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내가
남들이 잘 못 쓰는 주제를 잘 쓰는 것보다 남들이 잘 쓰는 주제를 나도 똑같이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근데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이저 강사분들 수업을 들었고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주변에도 보면은 동기들도 어떤 좀 소수 수강생을 보유하신 강사분들 선택하고 합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과의 적합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샘플 강의들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엄청 힘들게 노무사 되셨네요, 진짜.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학원 다녔는지, 어떤 강사님 강의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노동법은 김기범 강사님 수업 들었었고요.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김기용 강사님. 그리고 인사, 저는 선택 과목을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했거든요. 인사, 경조 둘 다 김유미 강사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자면 학원들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신림동에 보통 많이 학원들을 다니실 텐데 학원이 합격의 법학원, 율비스 한림, 그리고 노무사 단기, 그리고 프라임 이 정도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학원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을 따라가는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학원을 좀 옮겨 다녔어요. 예를 들어 이 수업은 저 한림에 있는 김유미 강사님 수업을 듣거나 합격의 법학원에 있는 김기범 강사님 수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이 끝나면 막 이제 다음 수업 들으러 그 학원까지 막 가야 되거든요.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이동해야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강사분들과의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학원에서 모든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종합반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하면 할인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하면 한 학원에서 다 듣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특별히 나와 너무 안 맞는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시면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사분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인 노무사님 강사 어떤 분 거 들으셨어요? 저는 이수진 선생님이랑 김기용 선생님 같은 분, 김유미 선생님 또 같은 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역시 다수가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2차 시험 기준이고요. 사실 제 생각인데 이거는 좀 너무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1차 시험은 어떤 강의를 들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강의 없이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분들을 크게 이제 집착하지 않으셔도 내가 적당히 어떤 수업을 들어도 그 시간을 약간 내가 2차에 어떤 강사님 수업을 들을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1차 강의는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1차 때 내가 이제 2차 수업을 들을 강사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쵸. 1차 합격하시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다른 분으로 맞아요. 2차 때 갈아타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워라벨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한 게 맞나요? 약간 그게? 이런 대답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이 노무사 직업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고용돼 있는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차고 아니 대표급이다라고 하면은 그 일의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좀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싶다, 나 적당히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워라밸을 갖추면서도 살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일이 적은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내가 욕심이 있다, 커리어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욕심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내 워라밸을 좀 희생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수습이나 저연차 분들은 어느 정도는 워라밸을 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일을 못 배워놓으면은 향후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워라밸을 챙기면서 살든 아니면 또 희생하면서 살든 어쨌든 간 좀 전연차 때랑 수습 때는 어느 정도는 내가 워라밸을 희생해 가면서 나의 역량을 좀 키우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 노무사들 옷차림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맨날 정장만 입어야 되는지. 좀 법인마다 좀 달라요.
이게 법인도 다 일종의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듯이 뭐 IT 회사 가면은 자유로운 복장이 있지만 약간 좀 보수적인 회사를 가면은 좀 타이트하게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법인마다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뭐 정장을 강요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업계 분위기 자체가.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 고객을 만날 일도 많고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출석하거나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관계기관에 출석하거나 이럴 일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적 포멀하게,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복장을 좀 입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유로운 복장으로 약간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일부 극단적인 경우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제 스타일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입는 편인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법인 분위기 따라서 적당히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노무사라고 해서 항상 뭐 정장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쵸.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외부에 미팅을 가거나 출석하거나 할 때는 입어야 하겠지만 외근이 없으면 뭐 그냥 청바지 입고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뭐 법인 분위기에 따라서. 네. 저는 근데 하나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제 경험인데 편하게 입고 온 날 갑자기 상담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쵸, 정말 오늘은 이제 자유롭게 내 일만 하고 이제 편하게 일하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담이 잡힌다.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 아웃핏이 그 신뢰도를 또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가벼운 복장이면 조금 민망할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쵸. 업무 특성상. 내가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뭐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뭐 상담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은 좀 흰티에 신뢰감이 청바지 입은 그쵸. 노무사가 네. 와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최소한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복장은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정말 다 시원해. 재밌네요. 답하는데 재밌어요. 2부에 걸쳐서 이제 궁금하신 것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3탄, 4탄, 5탄 쭉쭉 갑니다. 네, 다 답변해드리니까요. 물어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